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들어야 돼. 자, 이제 칠판 좀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토지의 이동하고 있는 건데, 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걸로는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자, 바다로 된 땅 등록 말소, 축척 변경까지 봤어요. 이제 여기까지. 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런 토지동 사유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이게 등록이 돼야지, 지적 정리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럼 정리하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니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근데 신청할 사람이 안 해버려. 그럼 냅둬 버리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한다라고 할 때 누가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원칙은 누가 하겠습니까? 소유자가 하지. 땅 주인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거든. 그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 대신한다라는 것을 보고 대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위. 대위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이게 토지동 해당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여기 왕십리 뉴타운 만들 때 그 왕십리동 그 필지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거에 싹 밀어버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뀌거나 새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동 해당하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도 정리할 때 누가 해달라고 신청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적법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수험생의 시각으로 땅 소유자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 그럼 누구 시각으로 보냐? 소관청. 여러분이 소관청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생각이. 그런데 소관청은요, 우리나라 땅 얼마나 많아. 여러 땅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와야 되고, 이건 대신해도 되고, 이렇게 소관청의 시각으로 봐야지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땅 주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우 뭐 귀찮게 그냥 내 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수험생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우 어려워 죽겠네, 피곤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관청의 시각으로 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2번 오른쪽에 이제 375페이지 지적 공부정리 및 등기 촉탁 그래가지고 이 1번 지적정리 개시 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지적정리 방법 그래가지고요. 토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형식주에 따라 거기 줄 쳐요. 지적 형식주다. 그 형식주의 동그라미. 이걸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토지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서 끊고. 여러분 그 형식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등록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등록이 돼야 효력 발생한다. 아까 우리 지목 변경 배울 때 땅 주인이 창고 만들려고 아무리 땅을 파놔가지고 공사 끝내놨어도 그래서 지목 변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걸 뭘 해놓은 거라 그랬어요? 형질 변경. 그럼 그때 지적 공부상에서 이게 등록을 해줘야 지목이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형식주의라고 그런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가 신청할 거냐 할 때 2번에 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거기 그냥 그걸로 끝이야.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소유자. 그리고 바로 3번 내려와요. 신청의 대위. 여러분 차칠판 보세요. 이 대위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대신한다. 누구를 대신해요? 소유자를.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법에다가요. 이런 경우는 대신해도 된다. 누가 대신한다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이건데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자는요.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이제 네 가지가 써지거든. 그중에 첫 번째 봐보니까 박스입니다. 이제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공공사업 등에 따라서
학교용지나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다라고 했거든. 야, 도대체 뭔 소리냐 싶겠는데 여러분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도로 한번 생각해봐요. 도로가 새로 뚫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필지가 통째로 들어가는 필지도 있을 거고 기존 필지 일부만 들어가는 필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만 들어가는 필지는 뭘 해야 되겠어요? 땅을 분할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째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할된 땅도 있을 거고 그럼 다 도로가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땅의 지목을 변경해야 되잖아. 원래 이런 땅 저런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지목으로 변경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병을 해야 되겠지. 이제는 다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지목 변경하고 합병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땅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그런 걸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해당 토지 관리하는 행정기관 장 또는 지자체장인데 장 동그라미 쳐봐요. 장. 장만 두 개 동그라미 치면 돼. 그때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다 그랬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땅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종로구 인사동에 가요. 서울시 소유 땅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말 이해되죠? 그죠? 근데 요번에 그 인사동에 있는 그 땅을 분할하려고 그래. 그럼 인사동 땅을 분할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서울시 소유 땅입니다. 그럼 그 종로구청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분할하는 것은. 근데 누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분할 신청을 해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신청을 누가 하냐고. 누가 해요? 서울시장이 하라고 소리예요. 장이 하라는 장이. 무슨 서울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직원이 하겠지 담당자가. 응? 담당자가 하겠지만은 대외적으로 이름은 장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라고. 이해되셨죠? 다음에 3번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인데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다를 했거든. 공동주택 동그라미 쳐봐요. 공동주택. 이런 공동주택 대표적인 게 아파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칠판 봐봐요. 이게 예를 들어 한 8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야.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이 아파트 부지 중에 일부를 분할할 일이 생겼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이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땅 주인들이 하는 거지. 근데 땅 주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800세대짜리가 아파트면은 땅 주인이 800명이라는 소리지. 각 건물주들이 땅 주인이 되니까 아파트는. 그럼 800명을 다 해갖고 신청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요? 관리인.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관리사무소겠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제 4번은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그러면 채권자 대위를 좀 배우십니다. 그럼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법에서 소유자가 할 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갖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왕십리 뉴타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십리 뉴타운. 이게 왕십리동이란 말이에요. 왕십리동. 그럼 성동구죠. 성동구 왕십리 맞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럼 이게 원래도 지금 등록이 돼 있었어. 뉴타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런데 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필지가 완전히 다 새로 구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 구역이 됐고 그럼 구역된 거에 따라서 이제 지적도를 그려야 되고 또 각 필지별 대장을 만들어야 돼. 그럼 그때 지적도 그리고 대장 만들고 하다 봤을 때 그 업무를 성동구청에서 직권으로 하겠어요? 누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하면 될 것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동구청 담당 직원들이 기술자들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걔들이 기술이 일단 없고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직권을 할 수 없는 거야. 누군가가요 다 해와야 된다고. 이렇게 측량을 미리 다 해가지고 경계는 이렇게 정해지고 땅 면적은 얼마가 되고 잡초값도 얼마고 이걸 다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갖다 주면 구청에서 그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맞네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냐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그게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시행자. 이거 직권을 하는 거 아닌지 알겠죠? 왜 직권으로 못 한다고요? 인력이 없어. 장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4번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적 특례인데요.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끊어주고 해당 사업 시행자가 동그랗죠. 해당 시행자가 소관청에다가 토지동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누가 신청하라고요? 사업시행자가. 이 경우에 소유자에게는 신청권 없어요. 아예 이때는 소유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사업시행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청을 하러 와야 될 사람들이 안 해버렸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직권. 직권이라는 뜻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기 권한으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봐보니까. 자 5번에 1번 토지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랬어. 직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권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를까 이런 말이 나온거든. 넘겨보세요. 자 보니까 2번 소관청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책 안 보고 그냥 쭉 설명했다가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 중에 책을 안 보고 그냥 설명만 쭉 하다가 나중에 책 보는 분도 있죠. 그게 나아요? 이렇게 책을 넘겨주면서 줄 쳐준 게 나아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나아요? 아, 그 미리 한번 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그 책에다 줄을 치는 게 나아?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 자, 이렇게 일단 그러면 소유자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럼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을 한다고. 그럼 직권을 할 때 소관청은요.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때 계획 짜는 게 토지 이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요. 되게 긴 계획을 수립해. 그럼 여기 지금 뭘 하겠다고 계획을 짰다고요?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짰잖아. 그럼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요.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열심히 조사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조사된 현황들을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적 정리가 돼야 되거든.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쓰는 게 있어요. 무슨 결의서라는 걸 쓴다고. 결의서. 그래서 이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써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요. 이 과정으로 이게 정리가 되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써놓은 이 말들이 어떻게 다들 좀 말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세요? 그냥 볼만하세요? 부담스럽고 어렵지요? 그걸 한 번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끊어서 읽으면 돼. 자 보세요. 토지이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 토지이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조사를 했지.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럼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써놔야 돼. 그 토지이동 조사부라고. 그런데 이 조사부로 그냥 바로 여기다 정리해버린 게 아니라 미리 쓰는 게 있어. 미리. 그걸 결의서라고 하거든. 그래서 토지이동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서. 이게 써지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서라는 말은 자꾸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 그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지출결의서라는 말을 쓰더만 제가 들어봤던 결의서라는 것은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하게 지출결의서인 걸 보고 되게 웃었는데 뭐야 돈 쓰는 게 이렇게 겁나나? 무슨 결의까지 해야 되나? 막 그랬다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안이요, 안. 응? 안. 어떻게 하겠다. 지출 항목을 미리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미리 안을 작성하고 여기다가 결제를 받고 나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이게 써집니다. 봐보니까 제일 위에 2번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에는요. 자, 거기 네모 치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한다.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말이에요. 다음에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다. 거기 밑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할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 거기 네모 토지 조사부에 이동 현황을 적어라.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할 때에는 그 조사부 근거로 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해서 자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 거기 줄 쳐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 첨부 거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라 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적공부라는 걸 크게 나눴을 때 무엇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까?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지적 정리한다는 말은 결국은 대장 정리하고 도면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대장과 도면에 크게 쓰는 내용은 자 크게 나눠봤을 때 무엇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까?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정리가 되거나 소유자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표시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건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지. 지금 이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토지 표시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거 정리할 때 미리 쓰는 거 방금 봤는데 미리 쓰는 걸 뭐라 그런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라고 말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소유자가 정리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에서 소유자가 정리된다라는 말은 대장 모양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자, 대장 이렇게 있을 때 자, 왼쪽 오른쪽에 나눠졌단 말이에요. 왼쪽에 뭐가 써지고 토지 표시가 써지고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는 소유자. 그럼 대장에서 소유자 정리한다라는 말은 여기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공시법의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게 토지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걸 공시하는 방법에는 지적 공부를 통한 공시 방법이 있고 등기부 통한 공시 방법이 있다라는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등기부가 구성이 될 때는 여기를 앞에를 표제부라 그래요. 표제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기 써진 이 표시라고 써진 이 부분에 써진 내용이 여기랑 같이 나와야 돼요. 이건 지금 등기소에 있는 거야. 이것은 구청에 있는 거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72번지 땅이 지목이 자 이거 잡종지고 면적은 뭐 278제곱미터고 소유자는 A다.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써진 내용이 등기부 표제부에 그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72번지 땅이 지목이 잡종지고 면적은 278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리고 소유자는 A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자 요번에 이제 소유자가 바뀐다고 이 땅 70번 땅 소유권자가 B로 바뀌어요. 바뀌면은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거든. 근데 어디를 먼저 고치냐라는 거죠. 어디를 먼저 바꿔준다? 이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를 먼저 바꿔. 여기서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요. 자, 등기소에서 이렇게 소유권자가 이전 등기가 됐거든. 그럼 여기 됐으면 여기도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이럴 때 소유자가 직접 구청으로 안 가고 등기소에서 너네 바꾸세요라고 통지를 해줘. 이걸 보고요. 등기 완료 통지라고 말합니다. 뭘 한다고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대장에서 소유자가 정리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라고.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이거야. 그럼 이렇게 통지가 왔죠. 오면은 바로 여기서 그냥 소유자 B라고 써버린 게 아니야. 여기서도 뭘 쓴다? 결의서를 써. 그런데 뭘 정리하긴 결의서니까 소유자. 소유자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서가 써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써진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 구조가 가장 기본 구조거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봅시다. 책에서. 자, 2번 봐요. 지적공부 정리라 해가지고 1번 토지 표시 정리거든. 자, 1번 소관청은 다음 해당할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스가 나와요. 박스. 박스에 기억번 봐보니까 지번을 변경한다. 지번 변경 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적권 복구 한번 줄 한 쳐보고, 그 다음에 디귿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동이 있다라고 했죠. 거기 써진 것들이 다 뭐라고요? 토지이동. 그 토지이동 줄 쳐봐요. 그럼 기억번에 그러면 지번 변경하고 써진 거 있잖아. 그거 토지동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칠판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지번 변경이라고 있습니까? 안 써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토지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동 뜻이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 표시가 뭐뭐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잖아. 그럼 여기 토지 표시 중에 하나인 지번이 어떻게 됐어요?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지. 토지동이라는 말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토지동이라는 말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토지동 해당이 된단 말이 지번 변경은. 지적권 복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지적 변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동에. 이것도. 해서 결국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토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토지동. 다음에 2번. 자, 토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에는요. 미리 자, 무엇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토지동 정리를 작성해라. 거기 줄 쳐놓으세요. 다음에 자 내려와가지고 2번 소유자 정리로 가볼게요. 자, 소유권 등기 후에 등기소에 자 등기소에 동그라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경우 거기 밑줄 쳐요. 등기 완료 통지 및 끊어주고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서 이걸 시정하는 거 줄 쳐요. 이럴 경우에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끊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칠판 봐봐요. 이렇게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야. 이렇게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해가지고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써진 게 발견돼서 고치는 거. 그런 경우도 정리가 된다 그 말이지. 이럴 때는 자 이어서 보세요. 이럴 때는 미리 뭘 작성하라라고 돼 있나요? 소유자 정리결의서 거기 네모. 소유자 정리결의서.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봐요. 2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세 등기 것을 증명하는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선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끊어줘요 거기서. 자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 그 읽은 말들 어떻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별거 아니요. 아니 선생님 4개나 나와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네. 그러지 말고 공통으로 다 뭐가 들어가요? 등기 들어가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막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등기. 칠판 봐요. 결국은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기준이 돼주는 건 뭐라고요? 등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좀 봐봐요. 자 바다가 있었는데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들었어. 자 만들어서 땅을 새로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땅 새로 만들었으니까 신규 등록하겠지.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이 대장 구청에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동시에 만들어요. 어떤 걸 먼저 만들어? 이걸 먼저 만들어요.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토지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 뭐라고요? 세금 부과요. 과세. 등기부가 만들어진 목적은 권리자 보호입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세금 확보가 먼저예요? 권리자 보호가 먼저예요? 이건 확실하게 잘하네. 그래 세원 확보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은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등록은 돼 있는데 등기부는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 이건 미등기 상태로 있다고. 등록은 돼 있는데 등기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그 세금 나와요? 세금 안 나와요? 재산세. 나오지. 재산세는 뭘 기준으로 부과가 되니까. 이거 대장 가지고 부과돼요. 여기 개별 공시지가 있다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가 안 만들어지면 그럼 권리자가 네가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저거요. 팔고 싶어. 이게 미등기 상태인데 팔고 싶어. 그럼 등기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도 돼요?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출 받고 싶어요. 대출 받고 싶어? 그럼 등기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면은 저당권 설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자가요. 그냥 가지고만 있을 생각이다. 넘기지도 않고 담보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그냥 미등기 상태에 냅둬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으면 등기부가 만들어져야지.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국가는 손해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만들어 버리면 세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자, 신규 등록할 때입니다.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이제 대장을 만든다고. 근데 대장에 여기 소유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금 좀 전에 여기 대장에 소유자를 쓸 때는 등기부 기준으로 하라 그랬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등기부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정리한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하고 나온 거예요. 다만. 신규 등록 동그라미 치고 아까 읽었던 말 이어가지고 다만 그 다음에 나오잖아. 다만 신규 등록 동그라미 치고 토지 소유자는요. 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등록합니다. 거기 직접 조사에 등록한다. 거기 밑줄 쳐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 바로 윗줄에 써진 것들은 다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등기.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써진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듣고 알아는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아예 척도 못 해요. 이게 알아듣는 척 하는 것도 괜찮거든. 척 하다가 나중에 진짜 알게 되니까. 근데 그냥 알아듣지도 못해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에라 핸드폰이나 봐야 되겠다. 야구 하이라이트 보지 마시고 어제 다 봐버렸잖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아예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절반 정도만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어느 정도 도대체 알아들으면 될까라고 할 때 한 70%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약간 좀 내용을 어려워지고 좀 빨리 하고 그러면은 그도 이제 약간 곤란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애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실 밖에 나갈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한 70%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도 곤란해요? 제일 앞에 있는 분?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90% 정도는 알아듣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됐고 밑에 이제 칠판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 소유자가 대장에서 정리됐다라고 할 때는 일단 등기부가 먼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정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땅에 대해서 사가지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요. 소유권을 넘기고 싶잖아. 그러면 구청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로 가야 돼.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등기소 측에서는요. 이걸 한 다음에 구청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요. 이 대장에 있는 소유자도 바꿔줍니다. 이것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등기소만 갔지만 구청에 있는 대장까지도 이미 소유자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토지 표시를 정리했다. 이 땅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로 바꾼다고 쳐봐요. 대로 바꾼다고? 그럼 이제 여기 지목을 바꿀 때는요. 어떻게 등기소 구청을 먼저 가야 돼요? 등기소 먼저 가야 돼요? 이건 토지 표시에 관한
먼저 가가지고 여기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여기 지목이 자 대로 바뀐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대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제 등기부를 고쳐야 되거든. 여기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데 그때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여기 구청이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 이렇게 변경 등기 해주세요라고요. 촉탁한다 그래. 뭘 한다고요? 촉탁이라는 말을 쓰거든. 촉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한다 그 소리예요. 누가 신청한다고요? 관공서가 뭘 해달라고 신청한다고요? 등기. 그것을 촉탁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기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신청한다고 그래. 신청. 근데 관공서가 하는 신청은 뭐라 그러고요? 촉탁.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여기서 관공서가 누구를 말합니까? 지적소관청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봐보시면 칠판 보십시다. 이렇게 토지 표시가 이제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 등기해 주세요.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촉탁이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토지 이동 중에서 촉탁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 안 되거든. 왜 신규 등록할 땐 촉탁을 안 할까요? 등기부가 없어. 지금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는 건데 이거 등기부 있다는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을 못 한다고요. 자, 보십시다. 등기 촉탁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읽기 전에 밑에 보충하고 써진 데 봐요. 보충. 촉탁 등기라고 써진 거. 촉탁 등기란 관공서가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소관청은 관공서에 해당하므로 소관청이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 촉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올라가서 촉탁 등기 대상 봐보니까 동그라미 1 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할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하세요라고 했거든. 거기서 자, 소관청은 동그라미 쳐보고 등기관서에 동그라미 쳐보고 촉탁한다 밑줄 치고 자, 뭐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할 필요 거기 밑줄 쳐요. 토지 표시 변경하는 등기할 필요. 그러니까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해달라고 등기관서에 촉탁합니다 이 말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그 박스가 나오는 거지. 자, 기억본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자, 토지 표시 사항을 변경 정리했다 거기 밑줄. 토지 표시 사항 변경 정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토지 이동이지. 다음에 니은번 지번 변경 밑줄. 디귿 바다내 토지 등록 말소 밑줄. 리얼 축척 변경 밑줄. 자, 미음에 등록상 정정 밑줄. 비읍번 행정 개편 밑줄. 지번 세로 부여 거기 밑줄 쳐봐요. 여러분 지금 6가지로 나눠놨는데 거기 써진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 같아요? 전부 토지동이야. 그러니까 토지동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동을 몰라버리면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지동이라는 말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2번에 신규 등록 동그라미 칩니다. 2번에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므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가 없어. 거기서 끊어요. 소유자가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뒤쪽은 됐고요. 뒤쪽은 됐고 일단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시험에 참 많이 나왔네 이거. 자, 이제 칠판 보시고 자, 이렇게 봐서 이제 칠판 보십시다. 변경 등기 촉탁이 됐거든. 그러면 촉탁이 됐다라는 말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 변경 등기를 누가 해달라고요? 소관청이 누구에게? 등기소에다가.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이 등기해달라는 것을 지금 접수를 했어요. 받았다는 거지.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등기를 실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세요. 2번 72번지 지목이 대로 바뀌고 면적은 똑같다 이렇게 쓰고요. 이걸 지워. 이렇게 등기하거든. 이 등기가 맞춰졌단 말이에요. 등기 끝났어. 그러면 등기가 다 맞춰지면 이제 등기 끝났다라는요. 등기가 완료가 됐다라고요.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자, 등기소가 누구한테 등기 끝났다라고 통지해줘요? 소관청한테. 누가 촉탁을 했으니까? 소관청이. 그러니까 등기 끝나면 등기소는 소관청에다 완료 통지해줍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다시 이걸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등기 다 끝났다는데 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15일 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구청 가가지고 내 땅 지목 바꿔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소관청에서 정리를 했어. 정리한 다음에 등기 고쳐주세요라고 어떻게 했어요? 촉탁했지. 그럼 촉탁이 되니까 그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어요. 했고 난 다음에 땅 주인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소관청한테 일단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면 소관청이 다시 그걸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거기 밑에 2번 등기관리 통지. 소관청이 동그라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할 촉탁하면 이걸 접수한 등기관서는 자 등기관서 동그라미 등기를 실행한 후에 자 거기 줄 쳐보세요. 등기를 실행한 후에 소관청에다가 등기관리 사실을 통지합니다. 거기 줄 쳐요. 그리고 2번 소관청은 동그라미 등기관리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 줍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칠판 보십시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소유자 A가 자기 땅을 지목을 변경하고 싶어 가지고 형질 변경을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소관청가 돼가지고 내 땅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소유자 A가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소관청은 그걸 신청이 들어오니까 대장과 도면에 써져 있는 이 지목 토지 표시를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거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야. 끝내버린 게 아니고 이 소관청은 다시 등기소 측에다가요. 너네 등기 고쳐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촉탁해줘. 그럼 촉탁을 받았어. 그럼 등기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등기를 하죠.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했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야. 다시 알려주는 거지. 소관청한테다가. 네가 그 등기해달라고 이게 촉탁한 거 우리 등기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통지해줘요. 완료 통지. 그러면 그때 그것을 소관청은 다시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 입장에서 소유자는 지목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갔지. 가가지고 지목 바꿔달라고 신청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것이 끝났다고 통지가 온다고요? 등기까지 다 정리가 돼 있다라고 통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요. 등기제도하고 지적제도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토지 표시를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은 소관청한테만 가서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소관청 갖고 있는 지적공부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등기부까지 정리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등기까지 정리가 끝났다고 나중에 통지가 와 나한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있고 싶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등기소로 가. 그럼 등기소로 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럼 등기만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갖고 있는 대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정리가 다 돼 있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걸 정리하든 간에 한쪽만 가면은 다른 쪽 것까지 다 정리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많아 보이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체별로만 따져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소유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유자가 나 지적 정리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소관청한테 신청합니다. 소관청한테 신청하는 거야. 그럼 소관청이 그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니까 정리를 하지. 정리한 다음에 다 정리 끝났어. 끝나면은 누구한테? 등기소에다가 뭐 해주세요?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해요. 그럼 등기소가 등기하잖아. 그럼 등기 다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여기다 가지. 등기 완료 통지. 여기다 하게 되면 다시 소관청 그걸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다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며칠 내로? 그냥 통지를 할게요. 소관청이 이거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여기다가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물론 이제 꼭 소유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대위한다, 사업시행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긴 하지만 아주 단순화 시켜보면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많아 보이면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적제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지적법에서 여기가 잘 되면 되게 지적법이 쉬워지는 거야. 여기가 잘 되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적측량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